파우스트 다시 10 비극 제2부 제1막 쾌적한 지역 황제의 궁성 옥좌가 있는 홀 요한 볼프강 폰 괴테 지음 외젠 들라크루아 외 그림 안인희 옮김 쾌적한 지역 파우스트는 지치고 불안한 모습으로 꽃이 핀 풀밭에 누워 잠들려 애쓴다. 어스름이 깔릴 무렵 우아하고 작은 형태의 정령 무리가 둥실 떠서 움직이며 아리엘 바람소리 하프 반주에 맞추어 노래 꽃 피우는 봄비 모든 것 위에 내리고 들판의 초록색 축복 지상의 존재들에게 빛나면 작은 요정들은 정령의 위대함으로 도움 줄 수 있는 곳마다 달려가 거룩하든 사악하든 개의치 않고 불운한 사내를 애처롭게 여기네. 너희 공중에서 이 머리 주변을 떠도는 것들아 고귀한 요정의 방식으로 여기 나타나 그 마음의 괴로운 싸움 진정시켜라. 타는 듯 쓰린 자책의 화살들을 없애라. 내면에서 이미 경험한 공포를 씻어내라. 밤 동안의 휴식은 넷. 그 넷을 친절히 솔기 없게 합쳐라. 먼저 그의 머리를 서늘한 베개 위에 누이고 레테 망각의 강물에서 가져온 이슬로 그를 씻겨라. 경련으로 뻣뻣했던 팔다리는 곧 부드러워지리라. 그가 낮을 위해 푹 쉬며 원기를 얻는 동안 요정들의 가장 아름다운 보살핌 마치면 그를 거룩한 낮에 되돌려 주어라. 합창 혼자서 둘이서 여럿이서 번갈아 또는 모두 함께 온화한 공기가 초록 울타리 둘은 평원 주변을 가득 채우면 달콤한 향기와 안개 너울 속에 저녁 어스름 아래로 내린다. 어스름은 나직이 달콤한 평화 속삭이며 마음을 어린아이의 잠으로 데려가지. 이 고단한 자의 눈엔 낮의 문이 닫혔다. 벌써 밤이 내렸으니 거룩한 별이 잇따라 나오고 큰 빛들과 작은 불꽃들 가까이서 멀리서 반짝이고 가물거린다. 여기 호수에선 빛이 수면에 부서지고 저기 위에선 맑은 밤이 빛나네. 가장 깊은 잠에 행복을 확인하며 달의 온전한 광채가 지배한다. 벌써 시간이 한참 흘러 고통도 행복도 사라졌다. 미리 느껴라. 너는 건강해질 것이다. 새날의 빛을 믿어라. 골짜기들은 초록이 되고 언덕들은 부풀고 덤불은 쉼의 그늘을 이루네. 너울거리는 은빛 파도를 타고 씨 뿌리기에서 수확으로 넘어간다. 소원들을 차례로 이루겠다면 저기 광채를 바라보라. 너는 살짝 붙잡혀 있을 뿐 잠은 껍질을 내 던져라. 다수가 머뭇거리며 헤매도 너는 주저하지 말고 담대히 나아가라. 고귀한 자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나니 이해하고 재빨리 움켜진다. 태양이 다가오는 것을 알리는 무시무시한 굉음. 아리엘 들어라 호렌 계절과 질서의 여신의 폭풍 소리 들어라. 정령들의 귀에는 이런 소리 울리며 새로운 날이 태어난다. 암벽의 문들은 덜그럭 삐걱대고 태양신의 바퀴들이 덜컥덜컥 굴러갈째 빛은 어떤 굉음을 가져오나 둥둥 북소리 뚜뚜 나팔 소리에 눈은 깜빡이고 귀는 먹먹해 못 들어본 소리는 들리지 않지. 그 소리 스며들어 꽃송이 되고 깊이 더 깊이 고요히 자리 잡고 암벽 속으로 나뭇잎 아래로 들어가지. 그것이 너희를 만나면 너희는 귀머거리. 파우스트 생명의 고동 다시 활발하게 뛰며 새벽 어스름 깔린 대기에 부드러이 인사한다. 대지여 너도 지난밤을 굳건히 견디고 원기를 회복해 내 발치에서 숨 쉬는구나. 너는 벌써
나를 의욕으로 둘러싸 드높은 삶을 향해 계속 정진하겠노라는 강력한 결심을 하도록 부추기네. 여명에도 세상은 이미 열렸고 숲은 천가지 생명의 소리로 울리며 골짜기 안팎에는 안개띠가 퍼졌구나. 하지만 하늘의 밝은 빛 깊은 곳까지 내려오고 잠들어 누운 저 안개 낀 바닥에서 나뭇가지들 새로이 기운 차려 솟아올랐네. 저 바닥에서부터 온갖 색깔 점점 또렷해지니 진주잇을 꽃잎되어 파르르 방울져 떨어지고 내 주변으로 빙 둘러 낙원이 펼쳐졌구나. 저 위를 올려다보라. 산맥의 거대한 봉우리들은 벌써 가장 장엄한 시간을 예고한다. 저들이 산 봉우리 먼저 영원한 빛을 누리고 그 빛은 나중에야 우리에게도 내려온다. 이제 알프스 아래쪽 초록빛 초지에도 새로운 광채와 명료함이 주어지니 빛은 계단처럼 내려와 여기 이르렀구나. 태양이여 나타나라. 유감인걸 벌써 눈부시니 눈에서 느껴지는 아픔에 질려 나는 고개를 돌린다. 최고 소망에 맞추어 간절히 바라던 것 태양광이 마침내 나타나도 사정은 이렇다니까. 성취의 문 활짝 열렸건만 저 영원한 바탕에서 올라온 과도한 불덩이 하나에 우리는 당황하지. 생명의 횃불에 불 붙이려 하지만 불바다가 우리를 둘러싸면 아이고 불이야. 이건 사랑인가 미움인가 번갈아 무시무시한 고통과 기쁨으로 타는 듯 우릴 둘러싸는 이것은. 그러면 우리는 다시 땅으로 눈길 돌리고 가장 유치한 베일 속에 몸을 감추려 하지. 그러니 태양아 내 뒤에 머물러라. 암벽 틈바구니로 떨어지며 포효하는 급류. 저 폭포를 나는 점점 더 열광하며 바라본다. 아래로 아래로 떨어지면서 1000개 다시 수천 개 흐름을 쏟아내고 거품과 물보라를 공중 높이 날리네. 이 얼마나 멋진가. 이 폭풍에서 싹터 오래 또는 잠깐 오색무지개 아치가 때로는 말끔하게 때로는 공중에 흩어지며 옅은 안개의 서늘한 소나기를 사방으로 흩뿌리네. 이는 인간의 노력을 반사해 보여준다. 그것을 잘 생각해 보라. 그럼 더 잘 알게 될걸. 우리네 삶은 오색 반사광이란 것을. 황제의 궁성. 옥좌가 있는 홀. 황제를 기다리는 강요들. 나팔소리. 화려한 의상을 입은 온갖 궁중 신하들 등장. 황제가 옥좌에 도달하고 그 오른편에 점성가. 황제. 안녕하시오 충성스러운 여러분. 친애하는 분들. 가까운 데서 혹은 먼 곳에서 모였구려. 현명한 사람 점성가는 여기 내 옆에 있는데 광대는 대체 어디 있는가? 귀족. 폐하의 외투 끝자락 뒤에 있다가 계단에 걸려 넘어졌습지요. 그 뚱보를 들고 나갔는데 죽었는지 취했는지는 아직 모릅니다요. 다른 귀족. 그러자 놀랄 만큼 재빨리 다른 광대가 그 자리를 차지했습지요. 그는 화려하게 잘 꾸미긴 했지만 얼굴을 어찌나 찌푸리는지 누구나 멈칫할 정도입니다. 경비병이 문간에서 그 쌍날칼과 창이 붙은 무기로 그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 대담한 바보가 여기 있네요. 메피스토 펠레스. 옥좌 앞에 무릎 꿇고 무엇이 저주받고도 노상 환영 받나요? 무엇이 간절한 갈망을 받으면서도 계속 쫓겨나나요? 무엇이 항상 보호받나요? 무엇이 냉혹하게 질책과 고발을 당하나요? 누구를 폐하께서 이 자리에 불러선 안 되나요? 누구의 이름이 불리는 걸 모두가 듣길 바라나요? 무엇이 폐하의 옥좌 계단에 가까이 다가오나요? 무엇이 스스로를 쫓아냈나요? 황제, 지금은 너의 말, 재치를 아껴라. 여긴 수수께끼를 말할 자리가 아니다. 이 나리들이 일할 자리지. 그 수수께끼 내가 풀어라.
내 기꺼이 들으마. 전에 있던 광대가 멀리 멀리 간 모양이니 이제 그의 자리를 차지하고 내 곁으로 올라오너라. 메피스토펠레스가 냉큼 위로 올라가 황제 왼편에 자리 잡는다. 다수의 웅성거림. 새로운 광대라고? 새로운 재앙이로구나. 저게 어디서 나타난 거지? 어떻게 들어왔지? 옛날 녀석은 쓰러졌으니 쓸모를 다한 거네. 지난번엔 술통이더니 이번 녀석은 나무토막일세? 황제? 자, 충성스러운 여러분, 친애하는 분들, 가까이서 멀리서 오신 걸 환영하오. 여러분은 별자리가 좋을 때 모인 거요. 저 하늘에 행운과 치유라 적혀 있으니. 하지만 말해보시오. 우리가 이미 근심에서 벗어났고 가면무도회에 어울리는 옷을 입고서 즐거움을 누리려는 이 마당에 어쩌자고 이런 회의로 우리 자신을 괴롭혀야 하나? 여러분이 꼭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모인 거요. 어서 일을 끝냅시다. 재상? 최고 미덕이 거룩한 호강처럼 황제의 머리를 둘러싸고 있지요. 오직 황제만이 그런 미덕을 올바르게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정의, 모든 인간이 사랑하는 것, 모두가 요구하고 소망하며 없이 지내기 어려우니 그것을 백성에게 베푸는 건 황제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국가가 열에 들떠 사나워지고 사악함 속에 사악함이 거듭 깨어난다면 인간의 이성이 무슨 소용이며 선량한 마음이나 기꺼이 일하는 손길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높은 방에서 저 아래 광대한 제국으로 눈길을 뻗어보면 꼭 악몽과 같습니다. 거기선 기형들 사이에서 기형이 지배하고 불법이 합법인 양 판치며 오류의 세상이 펼쳐지고 있으니 말입니다. 어떤 자는 민중을 약탈하고 또 어떤 자는 여자를, 잔을, 십자가를, 제단의 촛대를 강탈하고도 피부는 흠없고 사지 육신도 멀쩡한 채 자기가 한 일로 여러 해나 명성을 날립니다. 이제 고발인들이 법정으로 몰려드니 판사는 높은 의자에 앉아 뽐내지만 점점 커지는 폭동의 광포함이 격노한 파도처럼 몰려들고 있습니다. 가장 죄 많은 자들과 한패가 된 자는 파렴치한 태도로 요령을 부려대는데 무죄만이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자리에선 유죄 판결이 울립니다. 그렇게 온 세상이 나서서 정당한 것을 잘게 부수어 파괴하려 하지요. 그러니 유일하게 우리를 올바름으로 안내해 줄 감각, 정의감이란 게 어찌 발전하겠습니까? 마침내 선량한 사람은 아청꾼이나 뇌물 주는 자에게 기울고 형벌을 줄 수 없는 판사는 결국 범죄자와 한편이 되지요. 저는 그림을 검게 칠했지만 그것보다는 더 촘촘한 꽃들을 좋아합니다. 잠시 멈춤. 여러 가지 결정들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모두가 해를 끼치고 모두가 고통을 겪는다면 폐하께서 약탈을 당하시는 겁니다. 군 사령관? 이런 거친 시절엔 얼마나들 날뛰는지요? 누구나 남을 때리고 또 맞아 죽으며 명령 따위는 들으려 하지 않아요. 시민들은 성벽 안에서, 기사들은 암벽둥지에서 우리에게 맞서 버티기로 작당하고는 자신들의 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용병은 초조해져서 격하게 임금을 요구하니 급료가 밀리지 않았더라면 모조리 도망쳤을 판이지요. 모두가 바라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은 말벌집 속으로 뛰어드는 격입니다. 그들이 보호해야 할 제국은 약탈당해 황폐합니다. 이들이 미쳐 날뛰는 꼴을 그대로 방치했다간 세상의 절반이 끝장날 판입니다. 제국 바깥에도 왕들이 있습니다만 그들 누구도 이것이 자기와 상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재무 대신 누가 동맹국들의 문을 두드리겠소. 우리에게 약속한 지원금은 새는 파이프에 물처럼 사라지지요. 그리고 폐하의 광대한 영토에서 소유권은 누구에게 넘어갔습니까? 어디를 가든 새 영주가 다스리는데 그는 독립적으로 살려고 하니 우린 그가 하는 꼴을 지켜보아야 합니다. 이미 권한들을 아주 많이 넘겨주어서 우리한텐 그 어떤 권한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날 당파들은 이름이 무엇이든 믿을 수가 없지요. 그들이 질책하든 찬양하든 마음속 사랑이나 미움과는 무관합니다. 기벨린당, 황제당이든 겔프당, 교황당이든 몸을 감춘 채 쉬고 있죠. 그러니 누가 이웃을 도우려 합니까? 누구나 저 자신을 위한 일만 하지요. 황금문은 막혀 있는데 누구나 긁고 문지르며 모아대니 우리 금고는 텅 비었습지요. 국내 대신 저도 그 어떤 불운을 겪고 있는지요. 우리는 늘 절약하려 하지만 날마다 필요한 것이 더 늘어나고 날마다 새로운 고통이 커집니다. 요리사들이야 부족함이 없지요. 멧돼지, 사슴, 토끼, 노루, 장닭, 수탉, 암탉, 거위며 오리, 이런 현물 공납과 확실한 지대, 이런 것들은 그런 대로 들어옵니다. 하지만 결국은 포도주가 모자라죠. 전엔 저장소에 통들이 나란히 쌓여 있었는데 최고 산지에 가장 좋은 연도 특산품들로 고귀하신 나리들이 끝없이 마셔서 마지막 한 방울까지도 없앱니다. 시의회도 저장고를 연결해서 큰 잔으로 사발로 마셔대니 식탁 아래로 뻗어야 비로소 잔치가 끝나죠. 이 모든 걸 제가 지불하고 보상해줘야 합니다. 유대인은 저를 봐주지 않고 선 이자를 떼어가니 해를 앞당겨 먹고 마시는 겁니다. 돼지는 살찔 틈이 없고요. 침대 쿠션도 잠자리에 든 채 저당 잡히고 지레 먹어버린 빵이 식탁에 오르는 꼴이죠. 황제, 한동안 생각하고 나서 메피스토 펠레스에게 말해보라. 광대 너도 공공 하나쯤 있지 않겠느냐? 메피스토 펠레스, 저요? 절대 없습죠. 사방의 광채를 바라보니 폐하의 신하들을요. 폐하께서 한거할 수 없도록 지배하시는데 신뢰가 부족한가요? 권력이 적대감을 사방으로 퍼뜨리나요? 이성을 통해 강해진 선의가 다양한 활동을 예비하고 있는데 이런 별들이 빛나는 곳에서 대체 무엇이 재앙으로 어둠으로 향할 수 있겠습니까요? 웅성거림. 저놈 악당인데 진짜 간사한걸? 거짓말로 환심을 산다. 가능한 만큼 오래. 그럴 줄 알았어. 무슨 꿍꿍이를 숨긴 거지. 이제 뭐가 더 나오는 거야? 무슨 속셈인가? 메피스토 펠레스. 이 세상에 뭐든 부족하지 않은 곳이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이것, 저 사람은 저것, 여기선 돈이 없군요. 물론 바닥에서 긁어 모을 순 없지만 그래도 지혜는 가장 깊이 있는 것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산의 광맥에서, 건물들의 바닥에서 주조된 또는 주조되지 않은 황금을 찾아낼 수 있었죠. 누가 그걸 캐낼까? 제게 물으신다면 재능 있는 사내의 자연적 능력과 정신에 힘입죠. 재상, 자연과 정신이라 기독교인한테 저렇게 말하진 않는데 그래서 무신론자들을 화형에 처하는 것인데 그런 말은 극히 위험한 것이니 말이오. 자연은 죄요. 정신은 악마이니 자연과 정신은 서로를 의심하지요. 둘이 뒤섞이게 만든 기형적 잡종 자식이 바로 의심이니까. 우린 그렇지 않아. 황제의 오랜 땅에선 두 종족만이 생겨났소이다. 그들이 품위 있게 옥좌를 받들고 있지요. 바로 성인들과 기사들입니다. 그들은 온갖 풍파를 다 견디고 교회와 국가를 보상으로 받습니다. 혼란스러운 정신들의 천박한 생각에서 저항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들은 이단이고 마법사입니다. 그들이 도시와 시골을 망칩니다. 그대들은 파렴치한 농담으로 이 고귀한 모임을 시커멓게 더럽히려는 거야. 그대들은 타락한 마음을 품고 있지. 광대와 가까운 친척이니까. 메피스토 펠레스. 그런 말씀 들으니 학식 있는 날이임을 알겠소? 당신이 못 건드리는 건 아주 멀리 있죠. 당신이 못 붙잡는 건 아예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당신이 계산 못하는 건 참이 아니라는 생각. 당신이
측량 못하는 건 무게도 아니라는 거고, 당신이 주저하지 않은 건 유통할 수 없다는 말씀입죠? 황제, 그걸로 우리 결핍이 해소되진 않아. 그대는 이런 금식 설교로 대체 무얼 바라는 건가? 나는 영원한 방법론과 가정에는 물렸다. 돈이 없다면 좋다. 그걸 만들어내라. 메피스토펠레스, 저야 여러분이 바라시는 걸 만들고 그 이상도 만들죠. 그건 쉬워요. 하지만 가장 쉬운 게 어려운 법이라. 금이야 이미 거기 있지만 그걸 차지하려고 하면 그게 기술이죠. 누가 시작할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해 보십시오. 두려움이 지배하던 전쟁 시절 인간의 물결이 군대와 피난민, 땅과 종족을 뒤덮었을 때 세상이 두렵기만 하던 이 사람 또는 저 사람이 가장 소중한 걸 여기저기 감추었었죠. 저 강력하던 로마 시대에도 그랬고 그게 어제까지 아니 오늘까지도 계속되는 중이죠. 그 모든 것이 땅속에 조용히 묻혀 있는데 땅은 황제의 것이니 황제가 그 임자죠. 재무 대신 어릿광대치곤 말 본새가 그럴듯한걸. 그건 물론 오래 묵은 황제의 권리다. 재상, 사탄이 여러분에게 금으로 짠 올가미를 던지는 거요. 경건하고 올바른 물건일 리가 없소이다. 국내 대신 그가 우리 궁정살림에 반가운 선물만 내놓는다면 나야 약간의 불법도 기꺼이 감수하겠소. 군 사령관, 광대가 영리하군. 모두에게 필요한 걸 약속하다니. 병사는 돈이 어디서 왔는지 묻지 않거든. 메피스토 펠레스, 여러분이 혹시 내 말에 속고 있다 여기신다면 여기 한 사람 있어 점성가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는 순환하는 시간과 천궁을 잘 알고 있으니. 자, 말해보시오. 하늘의 사정은 어때 보이나요? 웅성거림, 악당 두 놈이 서로 잘 통하네. 광대와 몽상가, 저토록 옥자에 가까이 있으니 우중충하게 노래하는 오래된 시야. 바보가 넌지시 일러주면 현명한 자가 말하네. 점성가, 메피스토펠레스가 슬그머니 불러주는 대로 말한다. 태양 자체가 순수한 황금입니다. 심부름꾼 수성은 은총과 금료를 위해 봉사하죠. 금성은 여러분 모두를 매혹하고는 이른 아침과 저녁에 여러분을 사랑스레 바라봅니다. 정결한 달림은 변덕을 부리고요. 화성은 맞추지 못하면 여러분을 힘으로 위협하지요. 목성은 가장 아름다운 빛으로 남아있고 토성은 크지만 멀어서 눈에는 작지요. 우리는 금속으로서의 토성을 그리 대단치 않게 여깁니다. 가치는 적은데 무게는 무거워요. 그래요. 달림이 태양과 섬세하게 어울리면, 황금이 은과 어울리면 그것이 명랑한 세상, 나머지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궁전들, 정원들, 작은 가슴, 붉은 뺨, 높은 학식을 가진 사내가 이 모든 것을 해내죠. 그는 우리 누구도 못하는 걸 할 수 있답니다. 황제, 나는 그의 말을 2번씩 듣건만 대사를 불러주기 때문 여전히 나를 설득하지 못하는 걸. 웅성거림, 저건 또 무슨 소리? 캐캐 묵은 농담. 날짜 따지기 점성술, 연금술이다. 자주 듣던 말인걸. 헛된 희망이지. 그자가 나타난다 해도 그 또한 헛소리야. 메피스토 펠레스, 척이 둘러서서 놀라고들 있네요. 고귀한 발굴품을 믿지 못하는 모양이지. 한 놈은 알라운의 헛소리고 다른 놈은 검둥개 헛소리라 이거지. 한 놈이 익살 부리고 다른 놈이 마법을 고발하면 어찌 되려나. 그래도 그놈의 발바닥을 간지리면 그놈 발걸음이 비틀거린다면 여러분은 모두 영원히 지배하는 자연의 신비로운 작용을 느끼죠. 가장 밑바닥 영역에서부터 생명의 흔적이 위로 올라옵니다.
팔다리에서 무언가 움찔거리면 어디든 그 자리에서 무시무시한 느낌이 들면 즉시 결심하고 확고하게 파헤쳐요. 거기에 악사가 있고 보물이 있죠. 웅성거림? 내 발에 납덩이 같은 게 있네. 내 팔에 경련이 일어나 이건 통풍인데. 내 엄지발가락은 간질거리는걸. 내 등판 전체가 아파. 이런 표시들로 보자면 여긴 가장 풍성한 보물구역인가 봐. 황제, 어서 서둘러라. 너는 살그머니 도망치지 말고 너의 거짓말 거품을 시험해보고 즉시 우리에게 값진 공간들을 보여다오. 나는 칼과 왕호를 내려놓고 고귀한 내 두 손으로 내가 거짓말한 게 아니라면 이 작업을 마치겠지만 내가 거짓말한 게 맞다면 너를 지옥으로 보내겠다. 메피스토 펠레스. 지옥 가는 길이야 어차피 찾아낼 수 있습죠. 하지만 사방에 인자 없이 남아있는 것을 아직 충분히 알려드리진 못했는데요. 고랑을 쟁기질 않은 농부는 진흙으로 가득 찬 황금 단지를 파내죠. 진흙벽에서 질산염을 얻길 기대했다가 누렇게 빛나는 황금 두루마리를 찾아내고는 제 가난한 손에 들어온 걸 보며 놀라고 기뻐하죠. 어떤 아치들을 폭파해야 하나? 보물을 생각하는 자는 어떤 틈바구니, 어떤 통로에 덤벼들어야 할까? 지하세계의 이웃에 이르기까지 예로부터 보존된 너른 지하실에서 황금으로 된 큰 술잔, 사발, 접시들이 줄줄이 세워진 걸 보게 되죠. 루비 박힌 잔들이 늘어서 있으니 그걸 이용하고 싶고 그 옆엔 아주 오래된 포도주가 있지요. 다만 이걸 구하는 자의 말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통판, 쪼개지 않은 판에 목재는 썩은 지 오래되었습니다요. 돌처럼 딱딱해진 와인 찌꺼기가 아직 포도주를 잡고 있죠. 그렇듯 고귀한 포도주 에센스들, 황금과 보석들은 밤과 두려움에만 둘러싸인 게 아니랍니다. 현명한 자는 여기서 끈질기게 탐색하지요. 낮에 알게 된 것, 그건 장난이고 신비로운 것들은 어둠 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황제, 그건 내게 맡겨두마. 어두운 것이 무슨 소용이겠느냐. 가치 있는 것은 환하게 드러나야지. 깊은 밤에 악당을 누가 정확하게 알겠는가. 암소는 검은색이고 고양이는 회색이다. 저 아래 황금 가득한 항아리들. 내 쟁기를 끌고 와서 그것들을 파내어라. 메피스토 펠레스. 괭이와 삽을 들고 와서 손수 파시지요. 농부의 일은 폐하를 위대하게 만듭니다. 황금 송아지 한 떼가 바닥에서 솟아오를 겁니다. 그러면 망설이지 않고 폐하는 즐겁게 자신과 애인을 치장해 줄 수 있을지요? 화려하게 빛나는 보석이라면 아름다움과 위엄을 더욱 높여 드릴 테니. 황제, 어서 해라. 대체 얼마나 오래 걸리느냐? 점성가, 앞에서처럼 날이 그 다급한 욕망 가라앉히시지요. 다채로운 즐거움의 놀이는 지나가게 하십시오. 산만한 것은 우리를 목적지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우선 정신을 차리시고 위의 것을 통해 아래 것을 얻으셔야 합니다. 좋은 것을 바라는 사람은 우선 스스로 좋아해야지요. 기쁨을 바라는 자는 제 피를 진정시켜야 하고 포도주를 원하는 자는 익은 포도를 압착해야 하고 기적을 바라는 자는 자기 믿음을 굳건히 해야 합니다. 황제, 그렇게 즐거움 속에서 시간은 지나가라. 제의 수요일은 바라는 대로 다가올 테니 그때까지는 어쨌든 저 사나운 사육제를 더욱 즐겁게 축하하기로 하자. 나팔소리, 퇴장. 메피스토 펠레스. 공로와 행운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는지 바보들 머리엔 절대 떠오르지 않지. 바보들이 현자의 돌을 가졌다 해도 돌에게 어울리는 현자가 없어.